안녕하세요. 우리가 은퇴하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믿는 국민연금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평생 성실하게 돈을 낸 사람들이 오히려 마주하게 되는 이 기막힌 연금의 역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죠. 국민연금 가입자만 바보인가? 이 한 문장에 정말 많은 분들의 답답함, 어쩌면 분노까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에 있습니다. 도대체 왜, 어쩌다가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걸까요? 자,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요, 바로 차별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매달 받는 연금 총액이 완전히 똑같아도 그 돈이 국민연금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다른 연금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이 다른 대우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여기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 다 은퇴하시고 매달 200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세요. A 어르신은 전액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으시고요. B 어르신은 국민연금 100만 원에 개인연금 100만 원 이렇게 반씩 받으십니다. 아니, 상식적으로는 총소득이 같으니까 세금도 비슷하게 내고 손해 주는 돈도 비슷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 딴판입니다. 오직 국민연금에만 의존한 A 어르신이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면서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더 적어지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총소득은 똑같은데 또 말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시스템이 국민연금을 다른 소득보다 훨씬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마치 장애물 경주처럼 국민연금 수급자들을 기다리는 5가지의 아주 구체적인 불이익 조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5개의 허들을 하나씩 넘어가 보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5가지 허들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걸로 시작해서 건보료 폭탄을 맞고, 그러다 보면 기초연금까지 영향을 받고, 마지막엔 세금까지 내야 하는 이런 구조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허들인 건강보험 문제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허들은 건강보험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뭐냐면요. 자녀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고 할 때 말이죠.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같은 다른 소득은 아예 계산에 넣지도 않으면서 왜 유독 국민연금 소득만 100% 전부 다 반영하냐는 겁니다. 진짜 불합리하죠. 결국 이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심지어 연금소득의 절반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까지 내게 되면서 무려 25만 가구가 월평균 22만 원이라는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22만 원 이게 진짜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세 번째, 네 번째 허들은요. 와, 진짜 더 기가 막힙니다. 바로 기초연금과의 충돌 문제인데요. 기초연금 자격을 심사할 때 다른 소득은 다 어느 정도 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소득은 110만 원이나 빼주고요. 그런데 유독 국민연금 소득만큼은 단 1원도 깎아주지 않고 100% 그대로 소득으로 잡아버립니다. 아니, 나라에서 내라고 해서 평생 의무적으로 낸 건데 이제 와서 그 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손해를 보는 어르신이 무려 7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허들, 이건 뭐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요. 앞서 본 것처럼 기초연금이나 주택연금은 세금을 안 내거든요.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국민연금은 얄짤없이 소득세를 내야 하는 과세 대상 소득이라는 점입니다. 건강보험료 냈죠. 거기에 세금까지 또 내야 하는 정말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5가지 불이익들, 이게 단순히 개인의 손해 문제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큰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바로 국가가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 안전망인 연금제도, 그 자체에 대한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이익이 왜 더 뼈아프냐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정말 소액으로 받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세요. 전체 수급자 절반 이상, 그러니까 58.4%가 한 달에 40만 원도 채 못 받으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갑자기 건보료 내라고 하고 기초요금 깎는다고 하면 이건 정말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 숫자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33.4%.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이
의무가입인데도 불구하고 나 국민연금 안 낼래요 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불이익 많은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정말 강력한 경고 신호죠. 이런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요.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합니다. 당장의 건강보험료 부담과 기초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피하려고 평생 받을 연금 총액이 줄어드는 걸 알면서도 연금을 일찍 땡겨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거예요. 시스템 때문에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게 만드는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 꼬일 대로 꼬인 문제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연금 개혁, 말은 많이 나오는데 진짜 시작점은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현재 이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공정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기초연금 그거 다 우리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이건 차별이에요. 세금 많이 낸 사람이 오히려 못 받는 게 말이 되나요? 65세 이상이면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게 진짜 공정한 거죠. 결국 재원이 국민 세금인 만큼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목소리는 국가와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평생 나라에서 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꼬박꼬박 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낸 돈 돌려받는다고 페널티를 주는 건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연계해서 깎는 거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평생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억울함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이 역설적인 상황을 쭉 살펴봤습니다. 진정한 연금개혁, 그 첫 단추는 과연 어디서부터 끼워야 할까요? 수십 년 뒤를 내다보는 거대한 구조 개편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전에 지금 당장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실부터 바로잡는 게 먼저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